손석희의 시선 집중.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는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참 너무 오래 춥네요. 밤새 열심히 일하시면서 제 프로그램 기다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역시 반갑습니다.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속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은 현재 영하 9.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전주 영하 1도 등으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은 오전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 내륙 지방과 제주 산간 지방에 낮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을 보니까 부산이 영하 4.5, 광주 영하 6.6, 대구 영하 5.6, 대전 영하 10.8도, 춘천이 역시 가장 추워서 영하 17.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였던 것 같군요. 다우존스가 0.03% 내려갔습니다. 11,977.19, 나스닥은 0.06%가 올라가서 2,719.2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년 동안 지출을 동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캠페인 잠시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전주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70억 달러,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입은 손실을 합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나타났다고요. 자크랑 UN 해적 특별대표는 소말리아의 해적 활동으로 인해서 각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군사적 비용과 몸값, 물품 손실 등을 포함해서 연간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8,2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랑 대표는 해적들이 점차 첨단화된 장비로 무장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해적과 관련한 사법체계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위해 제3국의 소말리아 해적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탄자니아가 해적 수감시설과 재판소를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새 재판소가 설립되면 현재 르완다에 설치된 UN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은 뭐 대부분 석방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13개국이 소말리아 해적 780여 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 중에 90% 정도가 수감시설 및 사법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체포와 동시에 석방이 됐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해 국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진 등 경제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FTA에 조속한 의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 일정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가안보부문 이외에 정부 재량 지출 부문 예산을 5년간 동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고요. 예. 게이츠 국방장관이 발표한 780억 달러를 절감하는 5개년 국방비 예산 계획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중간선거에서 정부의 방만한 지출 문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사안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2012년에도 비중 있는 사안이 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동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예. 그리고요. 올겨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의 곳곳이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상학자는 북극해가 해빙돼 시베리아의 강설량이 증가한 것을 올 기상이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 수증기 증발이 활발해져서 시베리아에 가을부터 많은 눈이 내렸다는 건데요. 눈이 햇빛을 반사해 북극 대기의 찬 공기 소용돌이를 약화시켜서 북반구 상공을 흐르는 제트기류 세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제트기류가 찬 북극 공기를 북극 상공에 묶어두는 담장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내려왔고 이렇게 돼서 태평양의 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라니냐 현상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상학자들은 지구 북반구의 이상 한파와 폭설 또 남반구의 홍수를 환경 파괴에 따른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일단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것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집트에서도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네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튀니지의 시민혁명에 자극받아서 현지 시각으로 25일 이집트의 주요 도시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튀니지의 영향으로 최근 빈곤층 주민들의 분신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이집트는 인구 8천만 명 중 절반 정도가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연명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시위대는 부패 척결과 빈곤 해결, 최저임금 보장, 나아가 비상계엄법 해제와 의회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15,000명 정도가 참가한 이번 시위는 지난 몇 년간 이집트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예. 이집트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째 집권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대선을 앞두고 시민혁명이 더 커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전해주실까요? 중국 내에서 앞으로 2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자세를 낮추는 외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강공 외교를 펼쳐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고립을 자초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앞으로 30년간 누구도 미국의 세계 주도적 지위를 추월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권력 균형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세력이 쇠약해지거나 미중의 권력이 가까운 장래에 대등해질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것은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영토 주권을 강조해 베트남이 미국을 아시아에 불러들이도록 했고 일본과 다오이다오 갈등을 빚으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등 외교 실책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만 다시 강화시켜줬다는 분석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예, 이어서 오감경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가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이었다면서요? 예.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모두 세 곳이 이제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금융지주 회사에 3주간의 실사 기회를 주고 다음 달 중순 본입찰을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데요. 예. 대형 금융지주사와 부실저축은행 간 인수매각 작업이 성공할 경우에 나머지 부실저축은행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이 같은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몸집 불리기와 경쟁 격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예. 미래에 벌어질 일이어서 짐작이 어렵습니다만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금융권의 경쟁 양상이 가져올 거품이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어제 가계부채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고요. 예. 무분별한 외형 경쟁과 쏠림 현상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도어록 등 3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흑미, 또 검정콩, 식초, 밑반찬 등에서부터 차, 음료와 와인 등이 포함됐고요. 임플란트, 스케일링, 수입차, 내비게이션, 인터넷 전화료 등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예. 통계청은 물가지수가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5년마다 조사 품목 등을 변경해 왔는데요. 디지털 피아노나 게임기, 또 스크린 골프장 이용료, 유아용 학습 교재, 토익 수강료 등도 새로 물가지수 품목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예. 공통점은 다 요즘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항목들이라는 건데요. 자연히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있는 품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미용료나 네일 아트, 바디워시, 비비크림,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마찬가지 원리로 물가지수 조사 품목에 새로 들어갈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예. 물가지수 품목을 보면 시대별 유행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2000년에는 PC방 이용료와 택배 수수료가 추가됐고 2005년에는 전자사전, 또 찜질방 이용료, 공기청정기 등이 물가지수 조사 품목에 새로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예. 성격상 매번 더 들어가기만 하지 빠지는 건 별로 없겠군요. 아, 예. 예. 다음 소식은요? 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려서 4.4%로 제시를 했는데요. 예.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과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MF는 또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도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 확대 가능성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국의 경기 과열 등이 그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은 비교적 안정되겠지만 신흥국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 선진국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또 신흥국은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IMF가 주문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가공식품 가운데 상당수 품목이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예. 특히 국제 원자재가 상승폭보다 그 가격 인상폭이 컸던 밀가루와 두부,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인스턴트 커피 등의 집중 조사를 벌여서 5개 안팎의 품목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가격 인상 요인은 별로 없는데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기대해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편승 인상 품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공동주택, 이거 아파트겠죠.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지요? 예, 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 공동주택 뼈대를 그대로 둔 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몇 개 층을 더 올려서 일반 분양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 지금은 전용 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수평 증축하거나 지상 한 층을 필로티, 즉 이 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한 개 층만 높여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 리모델링 추진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서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예. 하지만 예를 들어 20층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위에 5개 층을 더 높이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성 얘기가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 협회나 199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리모델링 대상에 들어가는 그 분당이나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 같은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국토부가 불가 방침을 그동안 고수해온 것은 이 같은 그 안전성을 염려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그 좀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국토부 입장이. 예,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 안전 논란에 대해서도 찬반 주장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고요. 예. 기존 입장에서는 크게 후퇴한 겁니다. 그러나 수직 증축을 정말 허용할 것인지 또 말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되어야 결론이 나올 거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입장 번복에 대한 비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원칙 없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기존 방침에서 물러섰다는 거고요. 예. 시장의 혼선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검토만 하고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지 결국 그 전국 110개 단지 6만여 리모델링 추진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꼼짝없이 그 정부 입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에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죠. 모스크바 최대 국제공항이고 또 폭발물이 터진 시간이 오후 4시경이어서 이제 승객이 한창 붐빌 때였다고 합니다.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때문에 2014년 동계올림픽 또 2018년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모스크바 유미정 통신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 피해 규모가 사망자 숫자는 35명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부상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좀 그 파악되는 현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총 35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중 47명이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엉겹결에 집에 갔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상자 예.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예. 예. 그 테러 배후로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북카프스카스 지역 이 반군들이 지목되고 있던데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북카프카즈 반군 소행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무성하긴 한데요. 오늘 연방안전부가 자살 테러 용의자가 아랍인이나 유럽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 사망자
테러 용의자로 추측되는 사망자의 신체 일부를 분석했는데 조각만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예. 아랍인이나 유럽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첫 번째가 다게스탄 민족들이 그런 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첸 민족들이 그 자살 특공대를 조직해서 파견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아직 예. 이렇다 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에 나왔던 북카프카스 지역 반군들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첸 민족이라든가 그 다게스탄 민족들이 뭉뚱그려서 북카프카스 반군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합니까? 예. 예. 그러나 아직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예. 누가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나서는 그런 단체들도 없는 거죠? 발표도 없고 아주 감감무소식입니다. 예.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들이 했다 이렇게 나서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조차 지금 전혀 들리질 않고 있는 모양이네. 그럼 뭐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도모데도보 공항이 2004년에도 대형 테러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공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에서 평소에 테러가 좀 자주 발생하는 편이어서 공항 보안이 상당히 좀 철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일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네, 실제로 보안이 허술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밝혀진 사실인데요. 도모데도보는 수만 명의 이용 승객에 비해 보안 장비와 보안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예. 선택적으로 검사를 하고 승객이 밀릴 때는 검사 없이 그들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2004년 항공기 폭발 사건 이후에 러시아 경찰이 공항에 전면 배치돼서 공항 경비대하고 경찰 간에 서로 경비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테러 사건 이후에 메드베제프 러시아 대통령이 사건 조사단을 이끄는 검찰에게 도모제도보 공항 지도부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으라고 엄중 지시한 바 있는데 예. 이에 대해 공항 대변인 엘레나 씨는 대기실 경비는 내무부의 책임이라고 즉각 발표하면서 그렇다면 예전에 테러당했던 극장이나 학교는 그 책임자들이 테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니까 러시아 공항 연합회 회장은요. 테러 방지는 러시아 특수부대나 연방보안국의 책임인데 지금 정부가 그 책임을 민간 공항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자중질환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예. 공항에서 테러가 나는 것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테러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번 일로 해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라든가 2018년 월드컵 개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던데 현재에서도 실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러시아 안전 문제를 거론하는 외신 보도들의 보도를 언급하는 것은 러시아 라디오들 뿐입니다. 예. 전 러시아를 커버하는 중앙방송이나 신문들은 메드베즈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러시아에서 테러 행위를 단호하게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300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네요. 예. 그 1,000만 원을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메드베제프 러시아 대통령은 외신들의 염려를 일축하면서 소치 올림픽의 안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대통령이나 총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보기엔 여전히 좀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러시아 내부보다는 바깥에서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테러에 사전 경고가 있었던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예, 인터넷 신문들을 중심으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던 24일에 그런 정보를 입수한 특수부대가 모스크바 인근 도시인 젤레노그라드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벌써 현지 주요 언론에서는 도모제도보 공항 운영자들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부분만을 부각시키면서 정부나 테러 방지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전 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얘기가 안 들리니까 네. 오리무중이겠군요. 그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는 여기에서는 더 답답한 지경입니다. 예. 오히려 바깥에서 더 많은 보도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네네. 예. 유미정 씨야 뭐 워낙 오래 러시아에서 사셨는데 평소 테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유미정 씨 포함한 주민들이? 당연하죠. 예. 이렇게 일이 한 번씩 터지면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가지 않게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택시를 타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아이들이 지하철로 통학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를 2, 3일 정도 쉬게 하고 집 밖에 나가면 수시로 문자를 넣으라고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예. 네, 사실 스킨헤드의 습격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를 염려하면서 생활하는데요. 예.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인명은 제천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합니다. 예. 그 스킨헤드에 의한 위협은 몇 년 전에도 유미정 씨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주신 바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러시아 많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 이런 테러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예, 모스크바의 유미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사모님 계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얼으셨어요? 지금 화장실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수도가 다 얼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거를 여기다가 아저씨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니까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이 스팀으로는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안 녹으니까 자 가시죠. 자 가만히 있어라. 야 여기다가 얼고 막 오늘 날씨 대단하네. 가있어봐. 저기 2층 사장님 거기 계량기 좀 확인해 놓으세요. 물 나오나 테스트합니다. 예 나오나. 아 나오네요. 예 터졌어. 예. 웬일이야? 아이고. 진짜 웬일이니? 화장실 변기통에 물부터 내려야겠어요. 날씨가 차고 오니까 반드시 틀어놓고 가야 돼. 예, 알았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올만 하지요. 얼마나 고생들 하셨겠습니까. 어제 아침 9시 반쯤에 서울 종로구 통인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 이렇게 대공사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수도관이 동파됐기 때문인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스팀으로 열을 쏘이면 뚫리기 마련인데 일주일 넘게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가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신 최 반장님 말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서 한 2, 3일 정도 지속되면 수도관이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올겨울은 뭐 아침 기온이 내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쉴 틈 없이 바쁘시다고 하네요. 역시 가장 좋은 예방책은 조금 똑똑똑똑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해놔야 한다고 최 반장님은 당부하십니다. 포레이너의 Cold as Ice가 흐르고 있습니다. 박소영 리포터의 취재로 60초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Someday you'll pay the price, I know. I've seen it before, it happens all the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아시안컵 4강전이 열렸는데요. 졌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졌죠. 그렇습니다. 네. 일본과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2대2로 비겼고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0대3으로 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구제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부의 구제역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 문제는 초동 대응 실패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이 경북 안동 돼지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에 약식 검사 장비인 간이 항체 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자 이것만 믿고 5일간을 허비를 한 겁니다. 예. 전파 원인을 찾는 역학조사도 허술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축산분뇨 건조기계 업체 차량이 다녀갔다라는 주민들의 말이 있었는데도 해당 업체에 소독과 이동 자제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이 업체 차량은 이미 다량의 돼지 분뇨를 싣고 경기도 일대를 오갔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경기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방역망도 뚫려버렸었는데요. 이 도축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지만 도축장 방역 시스템은 충분히 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인재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처분된 소와 돼지가 262만 5,553마리라고요. 예. 마리당 평균 100만 원으로만 잡아도 보상금으로만 2조 6천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근데 한 마리에 1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소값이 얼마인데요. 예. 하지만 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1조 7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1조 원 한도 내에서 빚을 낼 수 있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는데 이걸 예. 합해도 2조 7천억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비비를 여기 다 쏟아넣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상비만 갖고 따진 거니까요. 예. 방역비나 이런 것들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금미호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케냐 정부와 해적 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억류돼 있는 금미호 선원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이 모두 케냐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케냐 정부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액수는 지금 뭐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생포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해군이 지난 24일 언론에 사진 한 장을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군 당국은 이 사진을 제공하면서 구출 작전에 성공한 뒤인 21일 또는 22일에 청해부대의 특수전 요원들이 최영암 선상에 모여 찍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 언론은 이것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면에 실은 신문도 여러 곳이 있었었는데 하지만 이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교육훈련 때 찍은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뭐 좀 엉뚱한 착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 68명을 회원으로 둔 함께 내일로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되는 개헌의총을 앞두고 오늘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단합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들 가운데 40여 명은 지난 18일에 이재호 특임장관과 함께 개헌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친박계의 유기준 의원은 이 개헌의 다른 목적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개헌에 대해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한나라당이 개헌 당론을 채택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171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예. 따라서 친박계의 동의 없이는 당론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친이계인 권택기 의원은 당내 개헌 논의기구 구성을 의결하는 데는 이 같은 정족수가 필요하지 않다. 이번 의총에선 당내 기구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예. 한겨레 보도인데요. 최근 3년간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판검사와 금융, 세무, 정부기관 출신 공무원이 6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면서 고문 직함을 달고 영입된 사람만 22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22명 가운데 19명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은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관가로 복귀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 교과부의 의뢰로 학교 성적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연구진이 중고등학교에도 F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목별로 최소한의 허갑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에게 F학점을 준 다음에 학교가 이들을 위해서 방학 중 계절 학기나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F학점은 기재되지 않고 재수강을 통해 얻은 성적만 남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현행 9등급 상대평가 제도를 5단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예. 상대평가에 의하면 F학점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을 텐데. 당연하죠. 5단계로 가면 절대평가제로 가면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있는 모 빌딩이 지난 24일 오후에 갑자기 에어컨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 한파에 도대체 무슨 에어컨이냐 의아해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정부가 이날부터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서 실내온도 점검에 나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자 실내 온도를 낮추려고 에어컨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빌딩은 서울시가 에너지 사용량 1%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동참한 빌딩이라고 합니다. 예. 또 서울의 한 백화점은 실내 온도 점검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환풍기나 에어컨이나 모두 전력을 소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력 소비 줄이려고 실내 온도 점검하는데 실내 온도 낮추려고 전력을 사용한다. 뭔가 지금 아기가 안 맞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전세 대란 불똥이 대학가로 번졌습니다.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한 예만 들어드리면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근처에서 누나와 전세 1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던 오모 씨가 지난해 말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8천만 원 더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돈이 없다고 하자 집주인은 그러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 1억 원은 그대로 두고 월세로 추가 60만 원을 더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씨 남매는 결국 다른 지역의 전세를 알아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학교 근처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있지만 이건 전세난을 피해서 찾아온 직장인들에 의해서 상당수 이미 점령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예. 광주 동부경찰서가 문모 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이 문 씨는 6.25 때 참전했다가 숨진 아버지의 연금을 수령하던 어머니가 1986년 숨졌는데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24년 동안 연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문 씨는 2006년에 보훈청 실태조사 때 어머니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작은 어머니를 동사무소에 데려가서 어머니 명의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문 씨는 어머니 보호자인 자신이 60살이 넘으면 연금 액수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훈청에 심사를 청구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당연히 실태조사에 나오게 되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이 절에간 어머니가 사라졌다면서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발목이 잡힌 건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 씨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80대의 고령인데도 최근 5년 동안 병원 치료 내역에 한 건도 없는 점을 이상히 여겨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 수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신모 의경이 어제 오전 인천 남구 주안 일동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심 의경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난해 5월에 2차례에 걸쳐서 탈영한 뒤에 붙잡혔고요.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 경찰대 병원에서 적응장애로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의 병가와 휴직을 얻었는데 어제가 바로 귀대할 날짜였다고 합니다. 예. 심 의경이 근무한 인천 중부서에서는 지난해 8월 김모 의경이 3일 동안 선임자 2명에게 동작이 느리다라는 이유로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그 경찰서라고 합니다. 예. 의경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이곳에 대규모 산림 휴양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80년대부터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게 바로 계양산 골프장 문제였는데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롯데건설이 추진해온 골프장 건설 사업을 취소하고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원상 복구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주민들이 좋아하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최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김영환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태도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국회 청문회 보고서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내일 이명박 대통령은 최내정자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임명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중론인데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민주당 김영환 의원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으로라도 청문 보고서가 청와대에 송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것으로 보이죠. 예. 민주당이 최내정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손 교수님 통장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여기서 밝혀야 됩니까? 우리 후보자가 통장을 41개를 가지고 계시고 현금을 7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국 회사에서 퇴직금을 13만 불을 받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마다 전부 시세 차익을 올려서 6배, 15배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고 탈세, 편법증여, 자녀 귀족 학교 학비 지원, 국민연금 미납, 재산세 체납 등 부적격 패키지에 아주 전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계속 거짓말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또 정책적으로는 IMF하고 2008년 두 번의 환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을 청문회 그 보고서를 채택하는 요식 행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협조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는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개 그 상위원장 같은 경우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김영환 위원장께서는 청문회 전부터 그 최내정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부적격 의견을 이미 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부담스러웠고요. 예. 여당 의원들의 항의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부위원장 이전의 국회의원이고 또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특히 동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골라서 질의하는 것을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여전히 좀 논란거리로 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환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당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요. 네네. 우선 그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선은 실제로 놀랐고요. 예. 왜냐하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라는 것이 법적 효력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야당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통과 요청을 한 것 이것 자체는 신선하게 느꼈고요. 예. 또 이거 정말 이런 관행이 제가 그 당사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예. 야당 의원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 미국에는 많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관행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통령과 최준경은 많이 다르구나. 예. 자세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예.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예의를 지켜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야당을 대우하고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좀 이렇게 정착시켜서 앞으로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예. 또 관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즉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 김영환 위원장께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예의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터키 원전 수주 업무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지경부 장관을 조속하게 임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셔서요. 터키 원전 문제는 제가 그 총력이 어떻게 되지 않는 한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예. 제가 그 결례를 무릅쓰고 일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저는 이제 이런 사실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고 내용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 진솔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은 대통령의 논지는 후보자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지금 최준경 후보자 말씀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대통령께서 채워가면서 일을 잘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통과시켜 달라.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저한테 전화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또 이 임명 강행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여론이나 야당의 반대 또 국회의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걸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김영환 위원장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느끼셨다면, 실제로 이제 내일 그 임명까지 결국은 그래도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큰데 오늘 교수님하고 이 대화하는 과정을 아마 듣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간곡하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그 소말리아에서의 그런 아주 쾌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모처럼 하나가 됐는데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이런 국민 통합이 저해되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당의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 이번에 그 역발상으로 지금 하실 수 있죠. 지금 임명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임명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절제의 그 정치라고 할까? 예.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예.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레임덕이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 예.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도 갖지 못하고 사퇴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도 세 사람이나 결국 이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의해서 최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후반기 국정 장악력이라든가 아니면 닥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한 네네. 절박함 이런 것들도 김영환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 그 분석도 당연히 따를 텐데요. 그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 온로비 사건이 있을 때 김태정 총장을 사퇴시켜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을 때 예. 그 안에서 이걸 사퇴시키게 되면 레임덕이 오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레임덕을 막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 임명을 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고 국회 예산을 날치기 하는데 어떻든 집권당이 앞장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돌관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돌파와 관철을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이미지 독선과 오만의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철회를 한다면은 예. 만약에 한다면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서 국정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동기 감사원장에 대해서 안상수 대표께서 예. 정말 종아리만 걷지 않았지 정말 고개를 숙이고 정말 이게 뭡니까 이런 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당은 다르지만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를 정부나 청와대가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잘못된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장께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대통령의 진정성 이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그 당의 입장이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강경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라든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위원장의만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고서 채택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 임명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고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야당이 선택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민들이 70%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를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또 그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 장관 결격 사유가 있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통과시키느냐, 예. 아니면은 소수 의견을 반대하면서, 아니면 이것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나라당이 2월에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그 임명 문제와 2월 국회 소집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만약에 임명을 철회하게 된다면은 2월 국회를 여는 문제, 또 국회를 정상화하는 문제에 좋은 그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국회를 열어서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계속 내연하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올바른 국정 수행이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이 최준경 장관은 장관이 만약 내정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4부에서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돼지 바이러스를 전공했고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을 지내신 바 있는 구제역 전문가입니다. 지난 7일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자칫하면 올 여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셔서 요즘의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 전국 확대로 인해서 주춤한 걸로 알았던 구제역이 지금 경상남도로 번진 상황이어서요. 향후 전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균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조금 그 보도도 주춤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경남이 뚫린다고 하면서 다시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그동안에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좀 나아졌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소강 상태로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 김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김해에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살처분 범위가 이제 축소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이 그 방화 항체가가 형성되는 접종 후 2주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농가에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또는 요즘 이제 돼지 가격이 엄청 상승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오히려 가격의 상승을 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아마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들으시면 실제로도 저희가 그런 경우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결코 이제 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날씨가 풀리게 되면 아마 더 큰 손해를 아마 입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여름까지도 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지금 이제 그 계속 그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그 대부분 그 오염 지역을 오염 지역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살처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주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 작업 현장을 떠나기 전에 저희는 대부분 보면 이제 일정한 그 샤워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아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우나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야외 작업을 마친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 그 이동식 샤워장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바로 그 오염원을 이제 떨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최대한 이동 경로를 줄여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조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복도 제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은 좀 미흡하게 판단이 돼서 아마도 여름철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걱정인데요. 지금 경남, 호남, 제주 중에 경남이 아무튼 문제가 생겼고 호남, 제주까지 제주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호남으로 가면 정말 이건 뭐 굉장히 그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까지도 갈 가능성도 그러면 염두에 두고 이거 계속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오염 지역하고 이제 그 교류가 실제로 있거든요. 호남 지역도 아직. 예. 그래서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이제 겨울철에는 그 소독 효과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독 효과가 굉장히 낮거든요. 겨울엔 온도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온도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 대부분의 소독약이 그 적정 그 작용 온도가 20도 전후기 때문에 영상 20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하에서는 뭐 소독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 환경을 얕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 아직도 그 영하 온도에서는 뭐 3 내지 5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으로 의심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그 현장에서 이제 떨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당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세나 6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 처음에 이제 오진이 나오는 바람에 예,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도 만일에 이번 사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스템이 같다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그 시스템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어쨌거나 이제 국립수의과학검역은 이제 1차 진단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방역관이 실제로 진단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역관이 현장에 있는 방역관이 그 자기가 하는 진단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식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농가에서는 그 현장의 방역관이 한 판단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구제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최종 1차 진단 권한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있어서 거기까지 옮겨가고.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방역관이 예. 자기가 하는 진단에 대해서 너무 이 고난에 대한 그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자기가 지금 봤을 때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그런 그 주장이 양측과로부터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10월 예. 23일에. 그랬다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만 또 그 절차에서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1차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샘플을 보내는 행위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옳은 그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하고 잠깐 인터뷰했는데요. 예. AI 전문가입니다. 물론 서상희 교수께서는. 근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구제역 말씀도 좀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구제역의 경우에 1차 진단 권한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만 있기 때문에 구제역 여부 판단에 시일이 걸린다. 이 기간에 구제역이 확산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다면 그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그 일정 부분은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방역관이 예.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더 문제이지 예. 1차 진단기관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의 방역관이 이것을 구제역으로 의심해주는 그런 같은 그 동조감이 생겨났어야 되는데 예. 이 현장의 방역관은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런 절차 때문에 신고 자체가 지연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방역관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과학적인 좀 이런 그 도구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행해졌어야 되는데 예. 단순히 이제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항체를 진단하는 이런 방법만 수단을 가지고 예. 그것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행위는 옳지 않은 거죠. 도구나 장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일반인과 똑같이 예. 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무튼 현장하고 검역원 간의 유기적인 어떤 그리고 매우 뭐랄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브레이크가 생겼던 거죠. 예. 지금 그 예방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요. 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마무리가 됐는데 돼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모자라가지고 종도농가만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돼지에 접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은 그 번식동 외에는 그 방어력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번식동물을 제외한 그 육성 비육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돼지들은 감염 위험이 실제로 있죠. 예. 그래서 그 일반 농가에서 아직까지도 그 차단 방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 백신 접종 제도를 도입할 때 예. 판단할 때 굉장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시도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농가에서나 또는 이 일반적인 이 소비자분들의 경우는 예. 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그 효과를 과신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제역 백신은 불안전한 백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상제를 그냥 안고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청정화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청정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이 백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백신을 맞은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른바 이제 캐리어, 즉 그 소의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오염돼 있던 소에서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런 전력,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늘 위험한 그런 그렇습니다. 소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역시 살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이제 살처분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 전 축군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 이 대부분 이제 농장 전체의 동물을 살처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미 백신이 된 경우 또는 부분적으로 된 경우는 이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 동물만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같이 여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임상 증상이 있는 것만을 살처분을 하고 예. 나중에 이제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예. 앞서 말씀드렸던 캐리어 동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살처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계속 수행한다고 하면 살처분은 배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이걸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살처분을 막 하다 보니까 말이죠. 예. 지하수 오염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날 풀리고 그러면 자칫하면 인수 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살처분 과정에서 처분이 좀 불완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살처분 메모를 할 때 소독약을 상당 부분 같이 넣어서 메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효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은 소독약이 같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미니 인터뷰 진행하겠는데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작년 11월에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인됐던 안동, 지금은 어떤 분위기일지 벌써 지금 2달여 정도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첫 구제역 발생지라는 인식 때문에 안동을 찾는 발길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또 안동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교류도 전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설이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안동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안동시 구시장 상인회 신재기 회장을 연결했습니다. 정육점을 22년째 운영하고 계신 분이네요. 신재기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설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안동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참 그야말로 안동은 초상집 분위기 같습니다. 구제역이 안동에서 처음 발생함으로 해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외식업 하시는 분, 또 식품점에서 식품을 파시는 분, 참기름, 고춧가루 이런 고기로 인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안동에는 청정 지역이라 축산물이 외지로 80% 정도가 팔려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한 10% 정도 이렇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10%라도 지금 남아 있다는 게 참 뭐랄까요,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여기가 이제 그런 첫 발생지로서 주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객들도 주로 이제 하회 마을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관광객들도 대폭 줄었다면서요? 안동에는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하회 마을이나 도산서원 이런 관광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우리 시장을 찾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한 주말이면 한 6,000명에서 한 7,000명이 오시는 분들이 발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그래도 한 2달여 정도가 지났고 또 안동 쪽에서 이제 이미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한우 소비가 그래도 조금씩 늘진 않나. 아까 한 10% 정도는 그래도 소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계속 10%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민속의 명절 구정을 앞두고 이제는 소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소비자들이 꺼리고 있다. 우리 축산물을 도축해서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라는 이 무명 때문에 많이 좀 아직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언론사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안동 주민들끼리도 조금 뭐랄까요, 좀 반목도 좀 생기고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실제로 그런지요? 참 우리 축산인이 외국에 갔다 와서 소독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그것 때문에요. 우리 주민들은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축산인 책임자로서 또 소독만 하고 왔어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문점 때문에 참
이웃 간에도 좀 뭐 좋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좀 다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안동 지역의 가축이 한 80% 정도가 살처분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살처분한 농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농가 주민들도 매일같이 동물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동물을 다 매물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 자고 일어나서 동물과 대화하고 사료 주고 먹이를 주면서 대화를 했는데 다 매물 처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참 막걸리 잔을 기울여 놓고 참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시내 나와서 하소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참 이런 그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또 이제 병원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군요. 뭐 참 저희로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시기상으로 볼 때 다시 입식해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구제역이 종식된 날로부터 한 6개월 후에야 이제 입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제역이 언제 종식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구제역이 빨리 종식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내일 어떻게 뭐 좋아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상 문제는 혹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뭐 보상이 한 뭐 30%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상을 뭐 못 받은 분도 많고. 워낙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다 이루어지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안동에서의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구제역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혀서요. 안동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 외지에 나가면 안동서 왔다면 안동 아이고 양반이 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같으면 안동서 왔다 그러면 아유 안동 구제역이라고 해서 그 정말 참 막 인상을 붉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유, 그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 평생을 참 좋은 지역에 살았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 구제역이라는 이런 참 큰 재앙이 올 줄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오히려 좀 안동 지역에 좀 전화위복과 같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청정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그런 그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다른 분들께서도 안동 지역에 좀 더 따뜻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경북 안동시 구시장 상인회 신재기 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기 쉬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에도 포함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룩탄은 해외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룩탄 B는 매우 가짜이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룩탄은 단순히 문제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룩탄의 약속은 사실이었습니다. 램비유, 그것은 제가 확실히 편을 들게 될 매우 큰 위협입니다. 룩탄은 이를 영원히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방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램비유는 그것에 매우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릭의 품에 안겨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위로,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누가 감히 당신을 괴롭히는지 확인해보세요. 끝났습니다. 많은 희망 폭풍은 제가 영상에서 마지막 목소리를 맡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H 플랫폼. 그래서 적응하려면 변화해야 해요. 영상도 나누어 봤습니다. 최적의 경험을 위해 이야기 듣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격렬한. 너무 슬프다.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날씨가 흐려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안녕.